안녕하세요, 윤파랍니다. 이번에는 핸드폰을 소개할까 합니다. 바로 이 플립 5입니다. 마지막으로 나온 플립 5죠. 이제 앞으로 플립 6가 나온다고 하는데, 일단 이게 최신 기종이고, 플립 5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크기가 작습니다. 이 노트 9인데 9과 비교하면 뭐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. 옆으로 보면 두껍긴 하겠지만 굉장히 휴대성이 간편합니다. 그리고 휴대성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산 이유가, 이렇게 해서 찍을 때, 일단 제가 외국 여행을 가는데 이런 제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핸드폰인지 몰라요.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. 모른다는 게 아니라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찍고 있어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, 그걸 노리고 산 겁니다. 플립 3도 있고 4도 있고 5가 있는데 플립 3가 가장 쌌습니다. 당근마켓 중고 시세로 15만원, 25만원 사이에 살 수 있더라고요. 굉장히 저렴하죠. 근데 그 제품은 일단 단점이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것과 액정이 작다는, 이 플립 5보다 액정이 절반 정도 작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배터리가 빨리 닳아, 그리고 액정이 작아, 좀 불편한 게 있는 걸, 그럼 플립 5 기능도 없지 않을까? 라는 생각에 플립 4로 또 넘어가게 됐는데, 플립 4도 액정이 작습니다. 뭐 배터리는 좀 더 높다고 하는데, 더 오래 간다고 하는데, 그래도 액정이 좀 작아서 저걸로 될까? 해서 플립 5로 결정을 했어요. 액정이, 자, 이렇게 액정이 확실히 크죠.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또 샀습니다. AI 기능이 원래는 이 상위 버전, 그 다음으로 나온 S24 그 버전서부터 AI 기능이 들어갔거든요. 근데 그 AI 기능이 4월 달부터 이 기능이, 이 핸드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해서, 잘 됐다. 그러면 비싸게 S24 쪽으로 사지 말고 이것을 사자라고 이제 선택하게 됐고요.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찍기를 원했어요. 이렇게 하면은 삼각대가 필요 없이 찍을 수 있잖아요. 편하지 않을까요? 이렇게 삼각대가 필요 없이 굉장히 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. 아니면 이렇게 찍던가, 이렇게 해서 찍던가. 휴대성이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절반 정도 되는 크기다 보니까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쥐고 있어도 되고 편한 겁니다. 구입하는 과정을 촬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촬영을 못하고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. 이 플립 5 256기가 있거든요. 새 제품 시세는 150만원 정도 합니다. 159만 9천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당근마켓 시세는 80에서 70만원 정도 합니다. 뭐 중간에 뭐 60만원짜리도 있는데 평균자가 한 70만원이 중고 시세더라고요. 기스 별로 없고 깨끗하고 문제 없는 것들. 1년이 넘게 지나서 그런지 제품이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. 당근마켓의 시세가 70만원 전후로 하는데, 저는 제일 저렴한 걸 항상 찾다 보니까 좀 기스가 있거나 문제가 좀 있어도 그냥 살려고 했었어요. 그래서 온전한 기능을 하면서 좀 기스나 찍힘만 있는 걸 살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은 이게 하자가 좀 있었습니다. 보시면 뒷판에 기스가 좀 있거든요. 엄청나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. 눈에 띄는 기스가 몇 개 있는데 이 기스 때문에 이제 구입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가격도 많이 다운시킨 거고. 근데 이 기스는 케이스를 씌우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근데 지금 보니까 앞에 액정도 살짝 기스가 살짝 보이는데, 아마 그 파신 분이 이걸 설명 안 해준 이유가, 이걸 설명하면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안 해주신 것 같아요. 근데 미세하게 기스가 좀 있더라고요. 좀 이런 건 사실 때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뒤에 기스는 감당할 수 있지만 앞에 기스는 좀 그러네? 이건 설명해야지. 이게 더 중요한 건데. 59만원에 내놓으셨어요. 59만원에. 근데 59만원에 처음에 내놓으셨는데 잘 안 팔리니까 55만원에 내리셨더라고요. 그렇구나. 55만원 내렸구나. 그래서 저는 55만원에 내리신 거를
딜을 했습니다. 50만 원에 주세요. 이거를 올려놓으신 분이 이 제품을 올려놓는데 한 2주가 걸렸는데도 안 팔리는 거예요. 왜 안 팔렸나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분이 사는 곳이 좀 멀리 있습니다. 수요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팔린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제가 50만 원에 딜을 했습니다. 5만 원 더 깎아주세요 했는데 알겠습니다 해서 가서 사온 겁니다. 만족감이 큽니다. 굉장히 저렴하게 사서 이 제품의 장점으로는 번역 기능이 이제 새로 생겼어요. 업데이트를 하면서 대화 번역이라고 써 있어요. 대화 번역. 이 대화 번역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번역이 바로바로 됩니다. 상대편 것도 번역이 되고 제가 말한 것도 번역이 돼서 보낼 수가 있어요.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이게 일반 문자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위챗, 아무튼 글씨를 번역할 채팅 웹은 다 됩니다. 그래서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이제 알게 된 친구랑 대화를 할 때 이것을 쓰면 번역이 돼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실시간으로 통화 번역이 된다고 해서 그 기능이 있다는 거가 가장 큰 메리트로 제가 해외여행 갈 때 영어를 못하니까 번역할 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번역 기능이 장점으로 있고요. 사진 편집이 있습니다. 그 전에 것들도 사진 편집이 가능했지만 새로운 기능으로 사진 편집이 특정 인물을 없애거나 부족한 부분을 다시 생성하거나 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. 휴대성, 세 번째로 휴대성이 있는데 이렇게 접다 보니까 주머니에 쏙 들어갑니다. 주머니에 쏙 들어가다 보니까 좋아요. 그냥 간편하고 이렇게 잡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휴대성이 좀 있습니다. 그렇다고 휴대성이 있다고 해서 이게 가벼운 건 아니에요. 가벼운 건 아닌데 일반 핸드폰이랑 무게가 비슷한데 접어서 보관한다는 게 휴대성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촬영할 때 이렇게 접게 되면 이게 어떻게 찍힐까? 이게 이제 세로로 뭐 요렇게 찍힐까? 요렇게 찍히면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는데 걱정했거든요. 근데 이거를 구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아래쪽에 보시면 이거를 바꾸는 메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16대 9로 찍는다거나 9대 16으로 찍는다거나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. 이게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를 찍을 때도 그게 가능하고 반대편을 찍을 때도 그게 가능합니다. 동영상은. 근데 사진은 안 되더라고요. 사진은 안 되고 이게 찍을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걸 기능을 쓰기 위해서 이걸 산 거예요. 그래서 만족합니다. 이거는 장점을 얘기해 드리는데 이제 사서 후회하는 단점을 말씀해 드릴게요. 제일 이걸 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촬영이었습니다. 웹캠 대신에 화질 좋은 촬영을 위해서 선택한 건데 이렇게 해서 16대 9로 찍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접어서 16대 9로 찍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시야각이 굉장히 좁습니다. 이렇게 하면 얼굴이 다 요만큼 잘려 나와요. 지금 이 정도 거리에 두면은 머리 잘리고 이마에서 목까지밖에 안 나옵니다. 한 요 정도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머리에서 목 요 정도가 편한데 다 이게 잘려나면 너무 가까이 했어요. 팔을 이렇게 쭉 내밀어야 됩니다.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. 이렇게 하고서도 이렇게 흔들리니까 얼굴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고 불편해요. 반대도 그래요. 반대 이렇게 핸드폰을 반대로 둬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반 접었는데도 제가 다 나오지 않아요. 그냥 얼굴만 겨우 벗어나서 나오는 정도. 그래서 시야각이 좁습니다. 이게 좁다고 표현해야 되지 맞나? 그래서 뭔가 삼각대로 더 멀리 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핸드폰 자체가 너무 멀리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시선을 끄는 상황이 되잖아요. 그래서 유튜브 촬영용으로 여행용으로 이것을 그 웹캠 대신에 쓰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겠더라고요. 몇 번 촬영도 해서 올려봤어요. 근데 불편합니다. 불편해서 이거 제 원했던 목표 기능을 하질 못해요.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핸드폰 거치대 걸어서 이렇게 쓰는 게 낫겠구나 싶더라고요. 그 다음 불편함이 접는 게 불편합니다. 보통 핸드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
접어야 되잖아요. 한번 일반 전화가 옵니다. 전화가 왔어요. 착 하고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는데, 얘는 일단 잡아야 됩니다. 잡아서 벌려야 됩니다. 여보세요? 이 한 번을 더 거쳐야 되는 이 그 불편함, 여기서 이렇게 벌려야 되는 벌릴 때마다 무슨 기분이 드냐면, 이거 고장나는 거 아니야? 많이 하면 고장나는 거 아니야? 이런 기분이 드는데, 이 찝찝함을 계속 느껴야 돼요. 이렇게 벌리고 열고 이렇게 받았어요. 근데 이게 열면서 자동으로 전화가 받아지는 기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설정하고서 이렇게 해서 좀 더 편해지긴 했는데, 그래도 역시 이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랑 이걸 딱 잡고서 벌리고 갖다 대는 거랑은 완전 틀립니다.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. 또 좁은 키패드, 이게 일반 폰보다 보시면은 좀 작습니다. 이게 노트라서 좀 커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좀 작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고가 제품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노트 이상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이 키패드가 좀 작더라고요. 이렇게 작아서 가끔 키 실수도 누르고 키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큰 거 쓰시던 분들이 이거 쓰게 되면 불편해요. 키패드가 좀 작아서. 동영상을 볼 때 어색합니다. 어떻게 어색하냐면, 일반 이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면 이게 꽉 찬 화면으로 나오거든요. 꽉 찬 화면으로 나와서 보기가 좋습니다. 유튜브를 틀어봤는데 이쪽이랑 이쪽이랑 지금 이렇게 잘려 나옵니다. 그러면 그만큼 화면이 작아지기 때문에 화면이 좀 작거든요. 그래서 이 어색한 부분이 계속 내내 거슬립니다. 그리고 작아진 화면도 좀 컸으면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. 이게 아마 이제 노트를 사용하시든 노트 울트라를 사용하시던 분 입장에서는 크게 느끼는 부분일 거예요. 저는 이제 작은 거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.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만져봤을 때 성능도 괜찮고 배터리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갑니다. 아침에 충전해 놓으면 저녁 때까지 무난하게 쓰겠더라고요. 뭐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, 중간 좀 봤다가 딴 것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는 사람 입장이면 무난하게 씁니다. 뭐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. 촬영 화질도 나쁘지 않습니다. 괜찮더라고요. 촬영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갖고 있던 액션캠보다 화질도 좋고요. 기존에 갖고 있던 플립 3랑 비교했을 때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. 그래서 화질도, 촬영 화질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야관 촬영도 상당히 만족스러워요. 야관에도 불빛이 별로 없는데도 화질이 괜찮게 나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. 노이즈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하다. 이게 액션캠으로 촬영한 거는 거의 야간에는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. 그런데 노이즈가 많은데 이걸로 촬영하면 노이즈가 그렇게 많이 해소가 되고, 그래도 신형이다 보니까 좀 더 화질이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이 제품은 휴대성이 만족스럽다. 그리고 촬영이 만족스럽긴 하지만 액션캠을 대처하기에는 불편함이 너무 커서 나는 다시 사자면 안 사겠다. 차라리 울트라 쪽을 울트라 제품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. 휴대성을 좀 더 따지면 그냥 S23이나 S24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까지 윤파라 플립5 리뷰였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은 새벽 1시 50분 정도 됩니다. 어두운 편이고요. 보통 야간에 촬영을 하면 이 정도 밝기가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곳은 굉장히 밝아서 잘 찍힐 것 같아요.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곳은 굉장히 밝아서 잘 찍힐 것 같아요.
그런데 이제 캠 같은 경우는 어두운 데로 가면 노이즈가 굉장히 심합니다. 뭐 밝기도 잘 안 보일 뿐더러 노이즈도 심해서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. 근데 휴대폰으로 찍는 영상은 그나마 볼만합니다. 지금 이곳은 굉장히 어두워요. 그런데 이제 캠 같은 경우는 어두운 데로 가면 노이즈가 굉장히 심합니다. 뭐 밝기도 잘 안 보일 뿐더러 노이즈도 심해서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. 근데 휴대폰으로 찍는 영상은 그나마 볼만합니다. 지금 이곳은 굉장히 어두워요.